제가 왜 심장이 먹는 줄 알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랑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성훈 씨, 잠깐 보자.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무실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키보드를 치다 멈춘 것 같았고, 누가 커피를 들다 그대로 굳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진짜로 가슴 안이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팀장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혼나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숨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진짜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큰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주 작은 말 하나라는 걸요. 그날 제가 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서쪽 끝 공단과 주택가가 맞물려 있는 동네였습니다. 낮에는 트럭이 지나가고 저녁에는 가로등 불빛이 얇게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져나갔지요. 출근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걷는 7분, 편의점 앞에 쌓인 택배 상자, 새벽처럼 푸른 형광등, 그 사이로 같은 얼굴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달라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가 콜록거렸고 제 마스크 안쪽은 조금 축축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타자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자리부터 확인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 그 옆에 미쳐버리지 못한 커피컵. 어제 퇴근이 늦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성훈 씨, 그 소리는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꾸짖는 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조금 굽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았지요. 팀장 김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셔츠 소매가 정확히 접혀 있었고 넥타이는 늘 그렇듯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눈썹도 입꼬리도 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잠깐 회의실로 와요. 그 말이 끝나고 팀장은 먼저 걸어갔습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 복도 끝 유리문 너머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유리에는 항상 손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었고 그 너머로 형광등 빛이 차갑게 번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서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자리 대리가 시선을 슬쩍 보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늘 같은 뜻이었습니다. 또야? 혹은 무슨 일인데? 저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아래에 놓아둔 펜을 괜히 한번 만져봤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는 버릇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팀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은 늘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사람이 들어가면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의자 다리 긁히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숨 고르는 소리까지도요. 팀장은 안쪽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에 서서 블라인드 사이로 바깥을 잠깐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공장 굴뚝이 멀리 보였고 얇은 연기 같은 것이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지 못했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칠까 봐서요. 의자 끝에 반쯤 걸터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지 않은 채로 요즘 컨디션 어때요?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업무 얘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잠깐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지요. 컨디션이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보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었지요. 박성훈, 36. 이 회사에 온 지는 7년째였습니다. 생산관리팀, 숫자와 일정 사이에서 사는 직업이었습니다. 납기, 재고, 작업 지시, 분량률. 하루가 엑셀로 시작해서 엑셀로 끝났습니다. 잘하면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고 한번 삐끗하면 전부 제 탓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처리하는 사람.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는 걸 일찍 배웠습니다. 집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었고 저는 그 침묵을 먼저 읽는 쪽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늘 참아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일은 참는 방법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참는 게 습관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랬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저는 커피를 2잔으로 늘렸고 점심을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퇴근은 늦어졌고 잠은 얕아졌습니다. 자다가도 휴대폰 진동이 울린 것 같아 눈을 뜨곤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팀장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뛰는 것도 아니고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사실 제 생활의 문장 부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문장을 끝내기 위한 말, 더 이어가지 않기 위한 말. 팀장은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책상 위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종이는 잘 접혀 있었고 상단에 병원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손끝이 저절로 종이 쪽으로 움직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본인 거 맞죠? 목소리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평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목이 마른데도 침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눈에 걸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따로 놀았습니다. 제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문장으로 완성되지 못한 말이 공중에 남았습니다. 팀장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누군가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프린터가 종이를 뽑아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안에서는 제 심장 소리만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는지 멎는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숨기려고 허벅지에 손바닥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팀장은 창 쪽에서 시선을 돌려 제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성훈 씨, 이름을 다시 부르는 순간 저는 아주 잠깐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과는 다른 진짜로 공기가 끊기는 느낌.
그 찰나가 길게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지요.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회의실에 불려온 이유는 단순한 업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숨기고 넘어가던 것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거요.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타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다른 공기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괜찮다고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지요. 팀장이 내민 종이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얇은데도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손끝으로 잡는 순간 종이의 감촉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이름, 날짜, 검사 항목, 글자들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지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한 줄씩 훑었습니다. 눈은 읽고 있는데 머리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 책상에? 제가 겨우 꺼낸 말은 질문 같지 않았습니다.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팀장은 의자에 앉지 않은 채로 테이블 끝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저는 몸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아침에 총무팀에서 돌려보냈어요. 인사서류랑 섞여서. 팀장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짧았고 표정은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추가 검사 권고라는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그 문장이 마치 저를 향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성훈 씨, 이거 왜 말 안 했어요?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속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꾸중 같기도 하고 걱정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분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는 질문은 제게 왜 숨겼냐로 들렸고, 왜 숨겼냐는 질문은 곧 왜 문제를 만들었냐로 이어졌지요. 그 순간 저는 단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잘리나? 큰 건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도 전에요. 그냥 가끔 어지럽고 심장이 좀 두근거려서 동네 의원에서 한번 말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었다 폈습니다. 접힌 자국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팀장은 그걸 한참 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요즘 야근 많았죠? 조금요. 조금이라는 말은 습관이었습니다. 사실은 꽤 많았습니다. 지난달부터 라인 증설 때문에 계획이 계속 바뀌었고, 납기는 앞당겨졌고, 현장은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불량이 한 번만 터져도 저는 그날 밤을 잃었습니다. 주말에 쉬어도 머리는 쉬지 않았지요. 휴대폰 화면에 현장이라는 글자가 뜨면 손이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팀장은 종이를 제 쪽으로 다시 밀어두었습니다. 추가 검사 언제 가요? 저는 그 질문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라는 말은 이미 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핥았습니다. 입안이 마른 느낌이 심했습니다. 아직 예약은? 왜요? 일이 많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은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길어질수록 제 어깨는 더 굳었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테이블 모서리만 봤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끝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날까봐 힘은 주지 못했습니다. 박성훈 씨, 팀장이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번에는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일이 많아서 병원 안 가는 사람 제일 위험해요. 그 말이 끝나자 제 가슴 안쪽이 순간적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얇은 얼음이 금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팀장이 그걸 봤는지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인정이 되니까요. 인정하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 검사, 조치, 그리고 회사, 제자리가 흔들리는 느낌. 저는 그런 걸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회의실 바닥에 닿아 튕겨나온 느낌이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뜨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 퇴근하고 예약 잡아요. 오늘은 마감 자료가. 박성훈 씨, 팀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호했습니다. 마감 자료는 다시 만들면 돼요. 사람은 다시 못 만들어요. 그 문장이 가만히 꽂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음 같은 게 올라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숨을 삼키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도망치면 안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겹치면서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팀장님, 저 괜히 문제 만들기 싫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팀장이 처음으로 표정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닌데 답답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있어요.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정답 같아서 더 아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사무실의 소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프린터, 전화벨, 사람 웃는 소리. 다 제자리였는데 저만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데 눈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컵라면을 뜯었지만 뜨거운 물을 붓고도 젓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물 냄새가 올라오는데도 속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 앱을 켰습니다. 예약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팀장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다시 못 만든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문장도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빠지면 누가 하냐?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질 때에도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빛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얹혀 있었지만 글자는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묘하게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 박자씩 놓치는 것처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팀장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못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울리고, 두 번 울리고, 세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잠시 뒤 메신저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지금 내려와요. 주차장? 짧은 문장. 설명 없는 지시.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손등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저렸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엘리베이터 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한 얼굴, 초점이 조금 흐린 눈,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콘크리트 냄새, 차 엔진의 잔열, 멀리서 누군가 담배를 끄는 소리, 그리고 저 끝에 팀장 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팀장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팀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봉투 안에는 작은 기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혈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명함 한 장, 심장내과, 내일 아침 첫 타임 잡아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놀라서 뛰는 박동이 아니라 내려앉았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박동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안 오면 제가 직접 데리러 올라갑니다. 그 말이 협박인지 배려인지 저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로 넘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일 아침 제가 어떤 결과를 듣게 될지 모른다는 것. 주차장 천장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봉투를 쥔 제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멈추려고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밖은 어두웠고 유리에는 제 숨이 옅게 서렸습니다. 저는 그 유리를 손끝으로 한번 문질렀습니다. 투명해졌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무너진 건가?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내일 나는 무엇을 듣게 될까? 그 불안이 삼장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었지요. 버스 정류장 옆 편의점에서 흘러나오는 히터 바람이 잠깐 따뜻했다가 문이 닫히자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팀장이 준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병원 이름, 진료과, 위치, 글자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동안 손바닥이 서서히 축축해졌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손가락을 놓았다가 다시 쥐었습니다. 놓으면 불안하고 쥐면 더 아팠습니다. 전광판에 의료원이라는 영명이 뜨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느꼈던 그 불규칙함이 오늘은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밝았습니다. 밝은데 차갑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얇게 떠 있었고 바닥은 미끄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 창구 앞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약 있으시네요. 성함 확인했고요. 혈압 먼저 재고 대기해 주세요. 혈압계 커프가 팔에 감기는 순간 제 어깨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공기가 팔을 꽉 조였습니다. 숫자가 뜨기 전까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숫자가 뜨자마자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높네요. 긴장하셨나 봐요. 긴장이라는 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을 때 제 양 무릎이 맞닿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는데 손끝이 가끔씩 저릿했습니다. 화면에서는 건강검진 안내 영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들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지 않으려고
시선을 바닥에 점만 세웠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는 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의사가 묻는 말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어지럼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작년 가을쯤부터요. 가슴 두근거림은요? 최근에 좀 잦았습니다. 커피는 하루에 얼마나 마셔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많이라는 말이 또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줄여 말했습니다. 2잔 정도요. 의사는 눈을 들지 않고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 24시간 홀터, 혈액 검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큰 병일 가능성은 낮아요.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낮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기도 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가라앉는 느낌은 그대로였습니다. 검사실에서 옷을 걷어 올릴 때 차가운 정극이 피부에 붙었습니다. 가슴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화면에 일정한 파형이 찍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 파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질 것처럼 느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병원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저는 그들 사이에서 속도가 느렸습니다. 휴대폰을 켰더니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끝나면 보고해요. 문장 하나.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보고라는 단어에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 나옵니다. 보내고 나니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이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회의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잠깐 제 쪽으로 왔다가 곧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는데 화면이 자꾸 멀게 느껴졌습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장이 제 자리 옆으로 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커피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서서 묻습니다. 검사했어요? 네. 결과는 며칠 뒤요. 오늘은 일주일일 거예요. 제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지금 줄이면 일정이. 제가 말을 잇기 전에 팀장이 제 옆 모니터를 한번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일정은 조정하면 돼요. 그 말이 쉬운 말처럼 들려서 저는 더 숨이 막혔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의 야근과 누군가의 책임으로 바뀌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말 대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불량이 터졌습니다. 납기 전 마지막 검사에서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뛰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하려고 문을 열었을 때 팀장은 이미 통화 중이었습니다. 팀장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금 원인부터 잡아요. 책임 공방 말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현장 분량 제가 내려가서 확인해야. 가야죠. 팀장은 말하면서도 제 얼굴을 잠깐 훑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장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제 숨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고 했는데 가슴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뛴 건 처음에는 툭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텅하고 비는 느낌이 왔습니다. 한 박자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다시 앞유리로 옮겼습니다. 운전하는 기사님은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갑자기 멀게 들렸습니다. 손끝이 더 저렸습니다. 귀가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어 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걸리는 느낌, 숨이 걸리는 느낌. 저는 손바닥을 무릎에 문질렀습니다. 마찰이 나야 현실이 붙잡힐 것 같았지요. 기사님, 제가 겨우 불렀을 때 제 목소리는 너무 얇았습니다. 잠깐 갔길래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야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게 아니라 검은 점이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안전벨트를 더 꽉 잡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뛰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 공백이 너무 조용해서 저는 오히려 더 공포를 느꼈습니다. 차가 급히 속도를 줄이며 갓길에 섰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님이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숨을 억지로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가슴을 긁고 내려가는 느낌. 그제야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뛰었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한 박동이 너무 크고 거칠어서 저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눌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고 팀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손이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하나? 문제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붙였던 정극의 차가운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화면에 찍히던 파형, 그리고 팀장이 했던 말. 사람은 다시 못 만든다.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귀에 폰을 대는 순간 제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팀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저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팀장님, 저 방금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말이 끊겼습니다. 팀장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현장 가는 길 갓길 차 세웠습니다. 응급실로 가요. 지금. 근데 현장 분량이.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 팀장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진 목소리는 더 단단했습니다. 분량은 내가 잡아요. 당신은 지금 당신부터 잡아요. 그 문장이 제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어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무거운데도 한쪽에서는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이 아니라 응급실 방향으로. 저는 창밖을 보며 손끝을 천천히 펴봤습니다. 굳어있던 손가락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심장은 아직 불규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이 위기는 일 때문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넘기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것. 응급실 표지판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작게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뭐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그 결심이 다음 장의 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자동문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열리고 안쪽 공기가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따뜻했지만 온기가 아닌 기계적인 열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먼저 닿았고 바닥의 광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한 걸음씩,
바닥을 확인하듯이 접수대 앞에서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가 아직 얇았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앉아 계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붙잡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등이 아직 조금 차가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들것바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발소리, 모니터 경고음, 낮게 주고받는 의료진 목소리. 모든 소리가 섞여 있었는데 제 귀에는 둥글게 들렸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이번에는 공기가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검사실에서 다시 전극을 붙였습니다. 차가운 젤이 피부에 닿자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긴장 푸세요. 숨 천천히 쉬시고요. 그 말이 단순한 안내였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시에 따라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숨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파형이 아까보다 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붙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커튼을 걷자 바깥에 흰 불빛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발을 바닥에 내렸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 감각이 오히려 또렷해서 좋았습니다. 현실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팀장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어디예요? 응급실입니다. 잠깐의 정적. 통화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은 짧게 물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질문인데 단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괜찮다 아니다. 그 두 단어 사이에서 말이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보단 숨이 좀 나아졌습니다.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어요. 지금 간다. 짧게 끊겼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나서 저는 손바닥을 한번 펴봤습니다. 송금 사이에 땀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 손은 늘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했던 손. 지금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익숙한 걸음이 보였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회색 셔츠, 단정한 자세. 그런데 병원 불빛 아래서 보니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회사라는 틀이 빠진 모습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팀장은 제 앞에 서서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 하나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마주 앉았지 나란히 앉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검사 뭐래요?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큰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추가 검사는 더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목이 조금 메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아닌데 단어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의 얼굴은 여전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가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긴장이 풀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아까 전화 죄송합니다. 그 말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늘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든 것 같으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이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대신 손가락이 서로를 더 꽉 잡았습니다. 팀장은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라인 돌 때 갑자기 숨 안 쉬어지고 귀 멍해지고 그때 그냥 참고 버텼어요. 일 끝내야 된다고. 팀장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위에서 내려다보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쓰러졌어요. 집에서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회사는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 문장이 제 안쪽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오래된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써놓고 제가 이제야 읽는 문장처럼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의식하면서요. 팀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햇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창문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빛이 바닥에 얇게 퍼졌습니다. 그 빛이 제 신발 앞코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봤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는데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말라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조심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목에서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차갑긴 했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가슴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팀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출근하지 말아요.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팀장이 바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오늘부터 금지. 그 말이 짧게 웃기듯 떨어졌습니다. 웃음은 아니었지만 긴장이 풀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네. 그 한 글자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발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발바닥 감각을 느끼면서요. 땅을 밟는 느낌이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에 저는 팀장을 한번 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문장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을 때 방이 평소보다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뭔가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직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혼자 버티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이 아주 작게 불을 켰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그 불빛 위에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공기는 늘 조금 마릅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더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얇게 섞이고 향수와 커피 냄새가 겹쳐졌지요. 저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어딘가에 기대면 다시 긴장이 올라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형광등이 먼저 켜진 듯한 밝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가 종이를 삼키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 제 자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달려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책상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게 보이기만 해도 몸이 조금 덜 급해졌습니다. 팀장이 제 책상 앞을 지나가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아요. 그 말이 업무 지시처럼 들리지 않아서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습관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지난번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는 말, 오늘부터 금지. 저는 대신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늘 하던 주간 공유였고 늘 하던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왔을 때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이 짧아지기 전에 저는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지난주 이슈는 정리됐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말이 생각보다 또렷하게 나갔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잠깐 모였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런 말 한 줄을 하기 위해 밤을 깎아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일을 계속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면서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손에 머그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팀장은 커피를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김이 얇게 올라왔습니다. 잠깐 괜찮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탕비실로 갔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덜 드나들어서 소리도 덜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컵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짧게 필요한 만큼만. 그날 내가 좀 심했어요.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꾹 눌렀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따뜻한 열이 손끝으로 옮겨왔습니다. 팀장님이 심했다기보다 제가 너무 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오고 나서 저는 제 목소리를 낯설게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탓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 상태를 인정하는 말.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걸 늦게 알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장은 탕비실 창문 밖을 한번 봤습니다. 건너편 빌딩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있자니 목 안쪽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는 방식 바꿉니다. 야근 전제로 일정 잡는 거 안 합니다.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확히 합니다. 늦더라도요. 그 말이 단단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짧았지만 그 안에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팀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질문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좀 조심하려고요. 대신 일은 계속합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필요하면 말해요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따뜻해진 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문을 조금 열어본 것 같아서요.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던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저는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밟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갑고 맑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조금 더 당겨 올렸습니다. 그 동작이 저를 챙기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추고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 집 가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잘했어요. 그 말이 어색하게 들릴 만큼 팀장은 칭찬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도요. 통화가 끊기고 저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빌딩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지만 그 안에 달이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는데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도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 때문이었지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부드러웠습니다. 물을 끓이고 컵에 따랐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은 결국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경고였지요. 저는 그 경고를 늦게 들었지만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는 것도요. 거창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업무는 있을 것이고 마음은 가끔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때는 멈춰도 된다는 것. 말이 목에서 걸리면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도망이 아니라는 것.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저는 앞으로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걸,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먼저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불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일을 맞이할 숨은 이제 제 안에 있었습니다.